안녕하세요. 책방미인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수필가 도미니크 로로가 지은 심플하게 산다 중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하는 동안 우리의 짐가방은 대개 점점 커진다. 간혹 지나치게 커지는 경우도 있다. 도대체 우리는 왜 그렇게 물건에 집착하는 것일까? 많은 사람이 물질적인 부를 자기 인생의 반영이자 자신이 존재하는 증거라고 여긴다. 이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신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자기가 소유한 것과 연결짓는다. 더 많이 소유할수록 더 안심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게 탐욕의 대상이 된다. 물질적 재산, 사업, 예술품, 지식, 아이디어, 친구, 연인, 여행, 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자아까지도. 사람들은 소비하고 손에 넣고 모으고 쌓아둔다. 친구를 소유하고 관계를 소유하고 자격증을, 학위를, 상패를 소유한다. 그리고 이렇게 소유한 것에 무게에 짓눌려 살아간다. 욕심 때문에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를 잊어버리거나 깨닫지 못한 채 언제나 더 많은 것을 탐한다.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는 필요 없는 게 더 많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다. 남들이 가졌다는 이유로 사들이는 물건은 또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그런 물건들을 필요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이다. 우리 문화는 심플한 삶을 선택한 이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소비사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해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플하게 사는 사람들을 주변인 내지는 불안한 개체로 취급한다. 스스로 소박한 삶을 선택해 적게 먹고 적게 소비하고 적게 험담하거나 아예 험담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 사회는 구두쇠, 위선자, 비사교적인 인물로 규정한다. 다른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을 뜻한다. 인생에 담긴 내용물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인생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궁핍했던 지난 시절에 대해 얘기한다. 그래서 그들은 물건을 버리면 낭비하는 것 같아 죄책감을 느낀다. 낭비란 아직 쓸 수 있는 무언가를 버리는 것을 말한다.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쓸모도 없는 물건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 오히려 그게 낭비다. 우리는 공간을 채우느라 공간을 잃는다. 거실을 인테리어 잡지에서 본 대로 꾸미느라 에너지를 잃고 물건을 정리하고 치우고 찾느라 시간을 잃는다. 추억 때문에 버릴 수 없다고? 추억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까? 지금보다 더 많이? 흔히 물건에도 영혼이 있다고들 말한다. 그래서 추억이 깃든 물건은 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집착 때문에 미래를 방해하거나 현재를 정체시켜야 할까? 자신이 소유한 것에서 벗어나면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인생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심플하게 살려면 선택을 해야 한다.
때로는 힘든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다. 많은 사람이 애착도 없고 필요도 없는 수천 톤의 물건들에 둘러싸여 생을 마감한다. 이들은 물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어디에 주거나 내다 팔거나 버리는 결정을 하지 못해서 그저 쌓아둔다. 과거와 추억에 집착하느라 현재를 소홀히 하고 미래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버리는 일에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일 힘든 것은 버리는 행동 자체가 아니라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불필요한지 판단하는 일이다. 필요는 없지만 버리기 힘든 물건도 있다. 하지만 그런 물건에 과감하게 이별을 고하고 나면 얼마나 홀가분한지 아는가. 당신을 유혹하는 물건이 있다면 그 앞에 멈춰서서 이렇게 생각해 보자. 이 물건은 이미 해체되고 있고 변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먼지로 돌아갈 것이라고. 살면서 접하는 각각의 물건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해내는 것처럼 유용한 능력도 없다. 어떤 쓸모가 있는지, 어떤 활동과 연관이 있는지,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인생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가 할 일은 인생을 물건으로 채우는 게 아니다. 그보다는 몸을 감각으로 생기 있게 만들고, 마음을 감정으로 풍요롭게 만들고, 정신을 신념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야 한다. 물건에 소유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능한 한 적게 욕심내야 한다. 물건을 늘리면 결국 짐이 된다. 이는 수를 늘리든 종류를 늘리든 마찬가지다. 지나치게 많은 물건은 우리 자신을 앗아가고 잠식하고 본질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 우리 정신도 고물이 꽉 들어찬 창고처럼 혼잡해진다. 그 안에서 움직일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창고 말이다. 하지만 삶이란 모름지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물건이 늘어나게 내버려두면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음은 물론 결국에는 혼돈과 근심, 피로에 이를 뿐이다. 빈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것이 들어설 수 있겠는가? 우리가 물건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인간적인 가치, 노동, 평화, 아름다움, 자유, 그리고 생명이다. 이 사회가 재산이라고 말하는 모든 물건을 눈에 거슬리는 낡은 누더기를 보듯 치워버리자. 그래야만 가득 찬 우리 인생에 빈자리를 만들 수 있다. 물건이 많으면 우리는 물건을 소유하지 못한다. 오히려 물건이 우리를 소유하는 꼴이 된다. 물론 마음에 드는 물건을 가질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건을 대하는 태도다.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자신이 인생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어떤 책을 읽고 싶은지, 어떤 영화를 보고 싶은지, 어떤 곳에 가면 즐거운지를 알자. 가방에 넣고 다닐 물건은 수첩과 펜, 신분증, 지폐 몇 장으로도 충분하다. 집에 손톱깎이는 하나만 있으면 된다. 하나밖에 없으면 어디에 있는지 찾기도 쉽다. 안락한 생활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필요한 물건과 보기 좋은 가구 한두 가지 정도로 만족하자. 물질적인 것에는 최소한의 중요성만을 부여해야 한다. 너무 많이 소유하는 것을 거부해야 정신적, 감정적, 지적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쓸모없거나 너무 낡은 물건은 버리자. 혹은 필요하면 가져가라는 메모와 함께 집 앞에 내놓아도 좋다. 아직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은 병원이나 시설에 보내자. 안 쓰거나 드물게 쓰는 물건은 중고시장 같은 곳에 내다 팔자. 물건을 다른 데 준다고 해서 당신이 잃는 것은 없다. 오히려 큰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비워낸 후 당신의 물건을 노리던 도둑, 화재, 진드기, 시기심 많은 이웃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평화로움을 누려보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은 곧 새로운 불행을 짊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진 사람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삶의 본질은 물건을 통해 구현되지 않는다. 필요 이상의 것을 절제하는 미니멀리스트가 되려면 정신적이고 지적인 짐가방을 꾸릴 줄 알아야 한다. 많이 소유하지 않으면 실제로 삶의 질이 개선된다. 적게 소유하는 삶의 풍요로움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누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용기를 갖고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다. 절제력, 결단력, 의지력은 여백이 충분한 깔끔한 공간에서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조건이다.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은 삶에 대한 절제와 세부적인 것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가능하다. 우선 물건은 가능한 한 치우자. 이런저런 물건과 가구가 당신을 잠식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다른 것에 에너지를 투자하자. 이러한 삶에 익숙해지면 물건을 없애는 일로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지 본능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면 스타일은 더 우아해지고 집은 더 안락해지고 수첩에는 여백이 많아진다. 상식이 되살아나고 인생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생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군사를 빼야 한다.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그렇다면 삶을 보다 심플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자. 내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내 인생에 둘 만한 가치는 있는가? 나는 언제 가장 행복한가? 소유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보다 중요한가? 나는 적은 것에 얼마나 만족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들에 답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보자. 이 목록이 복잡한 당신의 삶을 심플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의사도 미용사도 화장품 판매업자도 우리 자신보다 우리 몸을 더 잘 돌볼 수는 없다. 우리 몸을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 책임이고 우리 잘못이다. 왜 자진해서 빨리 늙고 병들려고 하는가? 왜 병들고 나서야 자연이 준 선물을 지키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가? 건강은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재산이다.
건강할 때 우리는 누구나 아름답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보석, 즉 몸을 다듬어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 의무가 있다. 굳이 특별한 창조활동을 하기 위해 애쓸 필요는 없다. 몸과 정신을 창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예술작품을 만드는 일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 몸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된다. 당신의 몸은 곧 당신의 집이다. 다른 사람들 챙기기에 바쁘다는 핑계로 스스로를 돌보는 일에 소홀하면 안 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다. 몸을 돌보는 것은 자신을 위한 일인 동시에 남을 위한 일이다. 잘 관리되지 않은 집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아름답게 가꾸자. 아름다운 몸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경박한 욕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문제다. 아름다움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며 아름다움을 얻으려는 행위는 태고적부터 있었다. 그리고 아름다움은 건강과 자신감에 기초한다. 몸이 건강해야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인간관계에도 더 잘 대응하며 자기 자신도 더 사랑할 수 있다. 표정은 우리를 돋보이게 할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다. 아름다운 표정은 타고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건강한 몸과 낙천적인 생각을 통해서도 만들어진다. 자신의 표정을 의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긴장된 표정은 긴장을 드러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얼굴에서 긴장이 사라지면 마음에서도 긴장이 사라진다. 사람들에게 늘 미소 짓는 표정을 보이려고 노력하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사람들도 당신에게 미소를 짓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몸짓과 자세를 통해 타인에게 우리 자신을 드러낸다. 자신의 자세를 살펴보고 품위 있는 몸가짐을 갖도록 노력하자. 몸가짐을 다스릴 수 있어야 마음가짐도 다스릴 수 있다. 바른 자세로 앉으면 모든 신체 부위가 제자리에 놓이면서 집중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몸을 덩어리로 여길 것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몸짓의 집합체로 여겨야 한다. 조형적인 아름다움만이 보기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몸의 움직임 역시 호감의 정도를 좌우한다. 우리 일상생활은 단순한 몸짓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다. 앉고 서고 걷고 씻고 채소를 다듬고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걸레나 행주를 짜고 옷을 개고 물건을 들어 올리고 생각을 말로 정확히 표현하고 말을 통제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일상적인 행동을 바르게 해야 한다. 우리 몸을 가장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른 자세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은 바른 자세가 몸에 밴 사람이다. 바른 몸가짐을 하면 몸이 지닌 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반복적으로 하는 동작은 몸에 점점 깊숙이 배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바른 자세든 아니든 간에 곧 자신의 모습이 된다. 일종의 습관이 형성되는 것이다.
조금만 노력하면 서툴거나 품위 없는 자세를 고칠 수 있는데도 그걸 하지 못해 자신의 참 모습과는 다른 나쁜 인상을 준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매번 자세에 신경을 쓰려면 물론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다. 하지만 노력하면 그만큼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름다움은 우아한 자세, 부드러운 동작, 품위 있는 태도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잊지 말자. 마음이 여유롭다는 것은 경직됨 없이 내면에서부터 빛이 나는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여유로운 마음은 무엇보다도 자신감에서 나온다. 자신감이 있어야 어떤 상황을 만나도 자신이 주인이 되어 대처하고 극복해내며 아직 닥치지 않은 일은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다. 또한 자신감이 있으면 방법과 선택을 놓고 오래 망설이지 않고 일 자체에 집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일을 할 때는 시작하기에 앞서 주저하고 고민하지만 방법을 알고 있는 일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게 된다. 이러한 원리는 예술 작업을 할 때, 말을 할 때, 집안일을 할 때 등 모든 일에 적용된다. 마음이 여유롭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평온하다. 항상 피곤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 원인을 나이 탓으로 돌리는데 사실을 알고 보면 호르몬 때문인 경우가 문제로 많다. 불면증이나 저혈당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이나 기억력 감퇴가 찾아오고 단 것에 대한 집착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의사들에 따르면 좋은 호르몬은 감정적인 충격을 완화해 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유도해 정서적 피로를 해소해 준다고 한다. 따라서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다. 많이 웃자. 재밌는 영화도 보고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자. 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좋다. 평소와는 다르게 입고 아침에 커피 대신 다른 음료를 마시고 직장까지 평소와는 다른 길을 가고 인테리어에 변화를 주자. 걸을 때든 요리할 때든 활력이 넘치게 하자. 요컨대 힘차게 살자. 그러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불안, 걱정, 분노, 슬픔을 경계해야 한다. 그런 것들은 당신의 적이다. 활력을 유지하려면 그런 감정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최대한 가볍게 넘기는 연습을 해야 한다. 활력은 비싼 화장품보다 피부에 더 좋다. 아름다워지고 싶다면 나쁜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초연함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자. 거울에 비친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걱정, 피로, 분노의 기색은 없는지 확인하자. 그런 다음 긴장을 풀고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주자. 그리고 활력 있게 살기 위해 노력하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자. 특히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이제 나이의 한계는 다시 정의되고 있으며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일도 점차 가능해지고 있다. 100세를 넘기는 건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다. 늙는 것은 아름다움에 대한 시련일 수 있다. 하지만 늙는 것을 곧 병드는 것으로 보는 생각에 휘둘리지 말자.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의 경우 젊은 시절의 표면적인 아름다움은 세월과 더불어 내면적인 아름다움으로 변화한다. 아름답다는 것은 나이가 얼마가 됐든 보기에 좋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힘과 에너지,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 얼마든지 잘 늙어갈 수 있다.
일상생활은 대충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생각을 버리자.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꽃을 꽂든 차를 내리든 식사를 준비하든 개성이 잘 드러나는 행동을 정성스럽게 할 때 자신만의 매력을 갖게 된다. 사람의 매력은 바로 행동하는 방식을 통해 드러난다. 겉모습을 깨끗이 하고 가꾸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몇 가지 규칙을 지키고 몸을 함부로 하지 않으면 타고난 생김새가 중간 정도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자신만의 매력을 지닌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 매력이 있으면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고 완벽한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아름답게 보인다. 비타민 약과 자신만의 매력 중에서 무엇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겠는가? 어떤 매력을 지니고 있느냐가 우리가 외모라고 부르는 것을 결정짓는다.